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동물보호 복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해서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 교육 및 홍보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사항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복지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도지사가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과 도 계획에 맞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조례 사례 검토 결과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혼재한 현실입니다. 다만 강행 규정이 정책의 시정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큰 사고나 전염병 발생 시 행사 개최 어려움으로 조례 임의 규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행 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 개최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 교육 실시와 더불어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 근거 마련은 반려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김혜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현행을 갖다가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꾼 걸 보면 크게 이제 그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꾼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또 뒀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개최를 할 수 있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조례 추세를 보면 포괄적이고 융통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임의 규정들이 대부분
많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제 규정을 두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융통성이나 뭐 이런 그 행사에 이런 면에서 보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강제 규정을 두더라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문화 행사를 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메르스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런 사태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기한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이런 때 같은 데는 사실 이 강제 규정을 두다 보면 조례를 또 위반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갖고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검토 의견 보고 드리면서 제가 이제 타 시군이나 대부분 시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고라든지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행 규정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단서 조항으로 이제 그러한 경우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뭐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단서 조항을 만약에 두게 되면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가 예. 설명드릴게요. 예. 그거 집행부하고도 얘기 있었는데요. 예. 제가 강행 규정을 한 거는 꼭 해야 한다는 전제고 메르스나 코로나나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하래도 못하는 건데 그거를 그때 못한다고 해서 이게 강행 규정을 조례 위반된다는 생각은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해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해라는 뜻이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네. 조례나 이 법은 반드시 그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규정 없이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의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법률적인 또 검토는 또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그 녹음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재판할 때도 보면 그 증거로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마냥 이 법 규정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온 그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그거는 않고요. 네. 여기 조례를 이제 논의하시면서 해주시고요. 사실 뭐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가 다 지켜지는 것도 없고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행을 한다는 거는 문항사를 꼭 한다는 의미고 그 무슨 어쩔 수 뜻인지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까지는 예, 예. 아니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견 물어본 단서 조항으로 거고요. 넣으셔도 되고 예, 예. 그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미천부 사유가 이제 1억 미만일 때 미천부잖아요. 이게 보통 행사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당초 우리 반려동물 문화조성 했을 때는 3천만 원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그 문화행사 개최 비용이라는 거는 전에 걸 판대로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진행할 거를 감안을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금액이 1억이 넘지 않는다면 미천부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1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첨부 사유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3천만 원 했다고 해서 올해 3천만 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대략 어떤 계획하에서 갈 건지 작년 수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집행부에 서 있어야 이게 첨부냐 안 첨부냐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추경 예산에 5천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그 정도로 건가요? 예 계속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이은하 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강제 규정을 이제 집어 넣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도 조금은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단서 조항을 좀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 천재지변이나 뭐 예산 부족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조항을 원하시는 거죠. 예산 부족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예산은 예, 문화 행사를 할 수가 예산은 없는 넉넉하세요? 평택시 예산이?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후에 저희가 노력해서 예, 기본 계획도 이제 강행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단서 조항 정도만 넣으면 뭐 이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동물 그 반려동물 저기 키우는 그 애호가들을 위한 이 단서 개정이 좋은 개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5조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5년마다 이거 수립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네. 5년 차고 다시 네. 이제 올해 연말인 내년 되면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이게 수립하고 지금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도 5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 규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야 한다 했어도 우리가 수입할 수 있어도 우리가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는 5년마다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그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해요. 간간이. 그래서 그 어떤 그 반려견 그 주인하고 그 물린 사람들하고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이런데 우리 동물복지 여기에는 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기 단서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런 생각을 그런 안 부분도 해보시- 좀 더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해보셔야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앞으로 많은 그 반려견들이 네 개니까 아깝지만 그래도 타인들은 무섭고 또 물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생각해봐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예,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그 반려동물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뭐 저기 김혜영 의원님의 그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조례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공동 발의로 그랬는데 사실 뭐 말 못하는 그 짐승이라고 할까 짐승을 집안에서 이제 그 많이들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지금 우리 며느리가 뭐 하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김혜영 의원님의 뜻은 굉장히 그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사실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같이 애완견하고 같이 이제 뒹굴고 이렇게 뛰어놀고 같이 하고 그럴 텐데 아까 방금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제 사실 그 입마개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거거든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마개를 끼우지만은 그 행사장에 와서 다른 그 강아지나 애완견들은 그냥 월월 짖고 이렇게 같이 노는데 자기 입마개 끼고 다니면 그것도 그 친구한테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이제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제 조항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해서 경찰 조사를 안 받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장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장소 검색도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좋은 그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평택시에서 잘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애완견에 대해서 행복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7월 24일 날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문 개정안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또 우리 저기 김영주 의원님이나 손남영 의원 말씀하신 걸 제가 조례에 놓고자 했어도 상위법이 없어서 못 넣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문화인식, 그 상대방들한테 그 개물림이라든가 이런 그 인식 개선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 우리가 그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화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제 규정을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고, 또 천재지변이나 메르스나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거를 표시해 준다면 아마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동물들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평택시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 의원님, 예, 마지막 저기 취지에 대해서 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종합적으로 제가 좀 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김영 의원님을 비롯한 대표 발의를 하신 김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요거에 대한 발의 취지나 이런 건 저도 뭐 저 역시도 공감하고, 아까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도 이제 강정구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 명확하게 해서 강행 규정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규정이나 임의 규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 게 또 많은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저희 대한민국도 워낙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나 문화 이런 쪽에서 워낙 많이 확대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을 많이 국가적으로도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저희 평택시가 좀 아마 아시다시피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뭐 저희들이 예산 심사도 하고 이제 1차 추경 예산 심사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전년도 뭐 한 3조 뭐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그 추경 포함해서 모든 이 예산을 갖고 가용 예산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 한 6천억 뭐 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강행 규정이 이게 많다 보면 할 수밖에 없게 계속 예산 자체가 각 부서별로 증감이 되는 현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좀 보고, 이 복지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불가항면 천재지변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못하는 이런 뭐 단속이고 이런 거는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이제 예산면의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단정하게 되다 보면 무조건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산이 5천만 원에서 또 증액이 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뭐 옛말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강행 규정을, 이게 예를 들어서 때로는 강행을 둬서
보편적이든 선별적으로 강행을 둬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좀 임의 규정을 때로는 하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기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뭐 집행부에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다고 뭐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좀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아까 뭐 수립하거나 시행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당연히 앞으로도 이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뭐 더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시거나 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384호 공유재산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및 농가공품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한 판매 장소로 기허가자에 대한 허가 기간이 2024년 4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직매장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의 관리 운영 전반을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 2024년 4월 11일부터 5년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1층과 2층 연면적 598.88제곱미터를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동재산을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 수익 허가하여 직매장 및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인 바 시의회의 동의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가 지금 공원 내 시설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원 내 시설 맞죠? 그러면 그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힐링 생활 시설로요. 그 변경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직매장 운영 가능합니다. 공원 내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 제척된 게 아닙니까 혹시? 공원 내에서 공원 내에서 그 제척돼 갖고
그 용도 변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까는 의원님. 예. 공원 내 아,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확실히 제척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방송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의문점을 가졌던 게 공원 내 시설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보통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별로 잘 따지질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컨테이너 같은 것도 함부로 못 갖다 놔요. 거기다가. 예? 그것도 못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해도 제한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공원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 직매장이 가능한가라는 제가 사실은 의문점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이걸 또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사실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법을 저는 지켰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뭐 제척이 됐을 거라고도 보고요. 다만 그 확인된 거는 저한테 좀 자료를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4월 우리가 11일 날 이제 우리가 송탄 농협에서 이제 우리 재단으로 이게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4월 그렇죠. 11일부터. 그러면 우리 그 로컬푸드 재단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다 이런 거는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단 최대한 기존에 이용하시는 이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또 생산자분들도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임시 판매장 같은 걸 그 앞에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완벽하게 예. 끝나기 전까지는 예, 그 앞에다 임시 임시 판매장. 판매장을 예, 예.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 언제까지예요? 이제 문 닫아 놔야 되는데 또 시민 불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에 우리가 그 이제 창고 물건 저장 창고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중축을 해서요. 중축, 예, 예. 예, 예. 중축과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예. 예. 이게 지금 증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중축은 된 중축은 돼 겁니다. 있고, 예. 예. 증축은 현재 돼 예. 있는 거예요? 그럼 보고 여기 그 지금 산정 대부료 재산 가액을 봤어요. 건물 가액이 건물 표준액에 뭐 2024년 2월 기준이라 했는데 부지 가액이 왜 이게 그 부지 면적이 1층만 들어가 있어요. 2층 33평은 안 들어갔네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 해가지고 43만 6,3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그 488.72평방미터 보면 1층 그 평방미터만 계산이 됐고 2층에는 이게 회의실이나 사무실 매장이 아니라 안 들어갔나요? 그건 이제 부지이기 때문에 그 건축 부지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만 바닥 들어가 있는 면적만 들어가 들어간 있고 거예요? 이제 건물 가액 속에 이제 예. 건평이 들어가 있는. 그 무상 그 임대라고 하면 우리 그 로컬푸드 재단에 대해 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상을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월 이게 지금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유주산업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 의거해서 예, 이제 시에서 출연한 이제 재단이라든지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 수익료를 이제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하려고 저는 면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참 이렇게 송탄 농협에서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뭐 뒤늦게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이 우리 각 센터 뭐마다 이제 각 매장이 있는데 매출이 그런 대로 여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그 운영의 미를 좀 잘 살려서 그 지장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하는데 철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산품 비율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규정에 몇 %나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로컬푸드 매장에. 그 내용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 매장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이제 농산물로 예. 하게 돼 있고 뭐 도농 상생형 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시군이 인접해 뭐 해서 하는 경우는 75%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도농 이제 상생 매장은 아니고 단독 매장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지역 농산물로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수입 농산물이나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놓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그 타 정남인가 뭐 이런 데 네. 쪽에 농산물도 좀 갖다 놓으시고 이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물건의 그 어떠라든가 그 진열 그 가짓수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나오는 유제품 뭐 메일 유업이라든가 오뚜기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롯데 우유 같은 거 말씀하신 내용은 특약사항에 뭐 유제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그래서 계약을 이런 할 게좀 예정입니다. 물건의 다양성을 좀 구비를 네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 삼아서 이거 다시 리모델링하고 할 때 그런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물건 다양하게 놔야 된다는 거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 뭐 장애인 기업,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관내 그 제품 같은 것도 납품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물건의 다양성도 예, 예. 있어야 구매가 쉽지 단 한 가지만 사러 그쪽 안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네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일정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사용자였던 송탄농협이 이제 4월부로 이제 허가가 종료가 되고 이제 우리 로컬 푸드 이제 재단에서 이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당연히 우려시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빠지는 품목들 기존에서 이제 송탄농협에서 운영을 하였을 때와 이제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와의 그 변경되는 품목들에 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뭐 잠깐 그 이충 로컬푸드 매장에 방문을 했었을 때도 이미 좀 뭔가 텅 비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었는데 이제 신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이런 그 지적됐던 부분들이 얼마나만큼 채워질까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편으로도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5년간 사용 금액이 한 1억 3,425만 원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평균으로 봤었을 때 2,685만 원이고 그냥 월로 그냥 봤었을 때도 한 2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근데 과연 이런 그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서도 흔히 월세라는 부분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이런 금액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에 걸맞지 않은 그런 품목들이 있거나 제공을 한다거나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이제 뭐 이충 로컬 푸드 직매장은 직영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재단에서 이제 직영하는 걸로 그러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로컬 푸드를 직매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이제 판로를 조금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역 소비자들 즉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또 더 나아가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교류하고 하면서 이제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게 이제 로컬푸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제 직매장은 그런 측면에서 제일 이제 일선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와 뭐 농민들 간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매칭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농민들께는 기본적인 매출 증대 또 시민들께는 양질의 농산품. 그런데 문제는 저가의 그 가격 형성이 좀 안 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뭐 온라인이나 일반 뭐 이런 데보다 또 할인마트나 뭐 이런 데보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단순 애양심에 계속 호소만 할 것이냐.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무상으로 이제 뭐 산출을 다 하셨잖아요. 좀 아까 이제 김선수 의원님께서도 월 220만 원 임대료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게 뭐 법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게 220만 원 정도, 월 220만 원 정도인데 실제는 220만 원 아니란 얘기죠. 한 2배, 3배 정도는 될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5년 동안에 1억 3,400만 원의 임대 이제 추계 예산보다 적어도 3배 정도는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3억 한 4억 정도는 될 겁니다. 5년 동안에. 거기에다가 이제 재단 출연하는 거 뭐 한 3억 정도 지금 잡혀 있고 여기에 이제 팀장급이 이제 한 명은 별 여기에 계산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게 2023년도 이제 검토 보고서 보면 납품 품목수가 1924품목인데 품목수가 맞습니까? 이 공산품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혹시? 23년도 매출에 포함된 전체 거죠. 예, 공사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품으로서는 품목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출하농가 대략은, 수가 267가구인 것 같아요. 근데 연매출이 이제 2023년도 성탄 농협에서 운영할 때 보면 45억 2,9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공산품 포함이죠. 그렇죠. 예, 저 기존에 이제 현감 때는 보고 드린 내용 공사품 네. 포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같이 공산품과 같이 매출 집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매장관리요원이 6명에 팀장급 1명이 투입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인센티브를 줘야지, 인센티브를. 그렇죠. 인센티브 제도도 과감히 도입하셔가지고 매출 신장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분들 급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급여 그냥 주고 1년 그냥 근무한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매출 신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차피 사업이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업성을 전혀 제고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매장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골고루 농가에 조금씩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무상임대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거야 뭐 인준을 안 해줄 수 없겠지만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입니다. 지금 평택시 출연 기관이 다 무상이에요? 장소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로컬프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로컬프 종합센터를 무상으로 유스타 계약 맺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평택시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우리가 직매장을 만들고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농산물 판매 시스템인데 지금 송탄농협에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1년 계약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뭐 4월 10일까지 정리하는 부분도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직매장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뭐 고덕에도 지금 신규 매장을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우리 그 시대를 앞으로 내다봤을 때 현 시대보다 전 시대보다 미래 시대로 내다봤을 때 이 평택시의 농산물이 이렇게 많이 그 소비가 될까 이런 좀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의 식생활이 뭐 이제 시대적으로 따지면 20, 30대 뭐 40, 50대, 60, 70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7, 80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지금 40대 중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칼질을 못해요. 그 여성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해서 장바구니를 펼쳐 보면은 거의 완제품 아니면 내가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쇼핑을 한다는 얘기죠. 뭐 배추, 무, 뭐 양배추, 시금치 이런 거를 사다가 다듬고 삶고 뭐 이런 과정을 안 거친다는 얘기죠. 앞으로 식문화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만 하려고 구상을 할 게 아니라 먼저도 내가 유튜브 관련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급식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 부분에 평택시 농산물을 납품하는 그런 조건도 만만치는 않아요. 친환경 시스템으로다가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 문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평택시도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판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뭐 단기간에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 쪽으로 다 전환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자꾸 뭐 마이너스 되는 이런 직매장에서 계속 투자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해는 가십니까, 소장님?
그 전반적인 이제 식생활 트렌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록컵도 직매장을 단순히 이제 또 농산물만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소비자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농업문화라든지 식문화도 같이 이제 알리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록컵 종합센터에 있는 그런 뭐 요리 시설이라든지 또 기술센터 여러 시설들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뭐 요리 뭐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쪽에도 재단이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해 주셔서 또 시범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 프로그램에 요리 연구회가 있죠. 우리 음식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 지금 연구회 회원들께서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60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3, 40대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관심도 없고 사실 요리에 관심도 없고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식문화 시스템이 요리에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주하고 이마트라든지 뭐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뭐 AK마트,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대형마트가 이제 들어서고 있고 해서 또 이제 뭐 더마트라든지 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읍면동별로. 하나로마트가 이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마트인데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근데 아까 우리 김선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컬푸드 시스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자꾸 어떤 투자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홍보하고 연구해서 매출 소득을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원 증원시키고 장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매출이 오르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좀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지방구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물론 이제 우리 그 예산팀에서 예산과에서 1년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나누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헛된 예산들이 많이 지금 흘러서 빠져나가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저 유통과장님 계시지만은 하나로마트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판매 시스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지금 지금 고덕의 로컬푸드 매장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또 서부 쪽에 또 어떠한 그런 도시 형성이 되면 또 거기도 또 로컬푸드 매장 넣는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실. 구매 조건도 안 되고 사실 어떤 상품이 다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뭐 양배추, 시금치, 버섯 뭐 이런 거 지역 농산물, 가지, 오이 거기 몇 개씩 살라고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 쪽으로다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을 어차피 우리 평택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해줘야 되니까 단체 급식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이 공유재산 이총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과장님이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체육용지로 돼 있어요. 체육용지 안에 이제 시설이 인정 일종 근린 생활시설 뭐 소매점하고 이렇게 휴게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 그건 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이 공유재산 안에 지금 이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무상으로 이제 사용 허가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이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금도 좀 계획하고 좀 있지만 고덕점 같은 경우도 좀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좀 진행 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영리 단체가 들어와서 뭐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특혜고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우려 섞이는 목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사용 허가를 동의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아무 사업성 없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 혹시 거기 관련된 부서는 뭐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육공원 안에서 어떻게든 입지 자체가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한 5년간 1억 얼마 정도의 사용 면제금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 몇 억이나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면적에 거의 뭐 한 600제곱미터 가까이 된 제곱을 뭐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5년간 1억 3,425만 원 나왔는데 그걸 갖고 좀 의무감을 갖고 어떻게 됐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 각 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을 좀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이축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정결을 선언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혹시 뭐 식사하시고 갈까요?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